안녕하세요. 이용주 세무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 6.21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상생임대인에 관한 내용을 기획재정부에서 신문 10답식으로 보도자료로 낸 것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6.21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과 6.21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국세청 7급 공채 출신 세무사로 현재는 수원역 근처에서 공인중개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생임대주택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기본 주요 내용은 상생임대인 요건을 완화하고 기존에는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하면 2년 거주 요건 중 1년만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거였는데 이제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하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기존에는 상생임대주택 관련 내용이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었는데 6.21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에게도 허용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질문을 다룬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이 다주택자에게 허용된 것이지만 모든 다주택자에게 허용한 것이 아니라 1주택으로 전환할 예정이 있는 다주택자에게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허용한 것입니다. 즉 다주택자는 양도하는 모든 주택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시점에 1주택이어야 해당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사람들이 가장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인데요.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전 임대차 대비 임대료 5% 이하를 인상해야 하는 즉 5% 룰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이때 직전 임대차 계약이 무엇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걸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종전 임대차 계약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 서로 같으면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즉 임차인은 서로 같을 필요 없고 임대인이 동일한지만 살펴보면 판단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내용도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동일해야 하는지 질문인데요.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판단할 때 임대인이 같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임차인의 동일성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앞에 두 번째 질문도 21년 12월 20일 전에 갭투자한 물건이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임대인이 달라진 것이므로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21년 12월 20일 전에 갭투자한 물건을 매입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없냐? 그건 아닙니다. 갭투자한 물건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하면 그 새로 임대차 계약한 시점이 직전 임대차 계약, 그 2년 후에 다시 임대차 계약을 갱신 또는 신규 계약을 했을 때 5% 룰을 지킨다면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이 21년 12월 20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22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물건을 갭투자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은 기간의 공백 없이 계속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이에 공백이 있더라도 임대인이 갖고 5% 룰만 적용되면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상생 임대인 요건을 판단할 때 계약 시점과 임대인의 동일성 여부만 보면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다섯 번째로는 상생임대차 계약을 언제까지 체결해야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인데요. 상생임대인 특례 제도가 신설된 21년 12월 20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야
적용됩니다. 계약 체결 판단 기준은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이어서 보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고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상생임대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임대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인데요. 임대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호별로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가구주택인 경우 다가구주택을 통으로 양도하게 되면 다가구주택을 주택 한 채로 보게 됩니다. 즉 다가구주택을 통으로 양도할 계획인 경우 모든 호와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1년 6개월과 상생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계약한 임대차 기간과 실제 임대한 기간이 다를 경우 의무임대기간 준수 여부 판단은 실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은 5% 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이 모두 전세이거나 모두 월세인 경우에는 계산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1억이면 1억 전세였다가 5%를 지키려면 1억 500 이하로만 하면 되겠죠. 월세다. 월세면은 1000에 50이다 하면 1050만원에 52만 5천원 이하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을 할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연 10%와 기준금리의 연 2%를 가산한 금액 중 낮은 것을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합니다. 기준금리가 8% 이상이 되지 않는 한 기준금리의 2%를 가산한 것이 전월세 전환율이 될 텐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기준금리가 1.75%이므로 전월세 전환율은 3.75%입니다. 이 사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전세보증금 3억 원인 주택을 월세 5천만 원으로 전환을 하면서 5% 인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월세 82만 8,125원 이하로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억 원 곱하기 5% 이내로 해야 되니까 5%를 곱하고 1.05로 한 다음에 보증금이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을 빼줍니다. 빼고 월세를 구하려면 전월세 전환율 3.75%를 곱합니다. 이게 그러면 1년 단위인 거겠죠. 여기서 12개월로 나누면 월세 82만 8,125원 이하로 설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엔 마저 두 번째 사례도 이제 월세에서 전세로 이제 전환 시에 이제 5%를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2천만 원에 50만 원인 주택을 전세로 전환하면서 이제 인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세 보증금을 1억 8,900만 원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보면 50만 원에서 50만 원을 1년으로 이제 하면 600만 원이 됩니다. 600만 원을 전월세 전환율 3.75%로 나눠줍니다. 1억 6천이죠. 여기서 보증금 2천만 원을 하고 5%를 준수했는지 보면 1.05로 곱해주면 1억 8,900만 원 이하로 설정해야 5%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를 준수 여부까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상생임대인 관련해서 가장 쉬운 판단 방법은 임대인이 동일한지만 잘 보면 이제 판단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